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 무엇을 의미하나? 그리고 하마스에 의해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의 허약함이 경각심을 고조시키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와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호 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국제 무역에서 공식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미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인도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국제 무역 시스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관세 정책이 다르고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기반으로 협상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왜 관세를 부과하는가? 모든 WTO 회원국은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평균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평균 관세율 3.3%,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낮은 편. 반면 인도 과거 오토바이 관세 100%, 이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의 높은 관세, 같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런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보복 조치가 예상됩니다. 셋째, 어느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까? 트럼프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연합 EU,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의 높은 관세 부과, 트럼프 이유를 겨냥한 발언 다수, 인도, 미국 오토바이의 100% 관세, 트럼프 압박 후 30%로 인하, 추가 인하 압박 가능성, 중국, 미중 무역 전쟁 경험, 트럼프 재임 시절과 같은 보복 관세 가능성, 멕시코, 캐나다, USMCA 북미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될 가능성. 이처럼 미국과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단기적 충격.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 기업들의 비용 증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장기적 변화. 일부 국가는 미국과 협상해 관세를 낮출 수도 있음.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가능성. 경제학자들은 미국 GDP 성장률이 0.2%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0.6%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가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세를 변경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의회 승인 필요, WTO 규정 위반 가능성,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한 관세 부과 여부. 현재 트럼프 측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펜타닐 유입 방지라는 국가 비상사태로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까?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마스가 석방한 이스라엘 인질들의 건강 상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질 교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방된 인질들의 허약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휴전 협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마스 인질 3명 추가 석방. 지난 토요일 하마스는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르 레비 34세 16개월 전 음악 축제에서 납치됨. 오하드 벤 아미 56세 가자 국경 근처 집에서 납치됨. 엘리 샤라비 52세 가족과 함께 있다가 납치됨.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석방된 인질은 총 16명, 태국 시민 5명을 포함하면 2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질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둘째, 허약한 인질들의 모습, 이스라엘 내 반발. 토요일 적십자사 호송대가 가자지구에서 석방된 인질들을 인수했는데요. 가족들이 방송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충격과 슬픔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발표. 인질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나빠 보임. 가족 반응. 정말 끔찍하다. 보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허약한 모습이라니 가슴이 찢어진다. 특히 샤라비와 레비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샤라비의 아내와 두 딸은 숨졌고 레비의 아내 역시 사망했으며 어린 아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공개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셋째, 인질 교환 협정 갈등에 불씨되나? 사실 이번 인질과 수감자 교환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측,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식 주택, 연료, 건설 장비 공급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측, 하마스가 인질들을 비참한 상태로 돌려보냈다. 추가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중재자들에게 하마스의 인질 관리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휴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넷째, 하마스의 정치적 의도. 한편 하마스는 이번 석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마스의 행사 연출, 인질들이 서명하는 모습 촬영, 무장 세력이 배경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 연출, 네타냐후를 조롱하는 현수막켓이, 이는 국제사회에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이후 가자 통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부적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휴전 협정은 계속될까? 토요일의 교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하에서 5번째 인질 석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명 이상의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에 남아있으며 그중 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개입.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인질 석방을 목표로 삼고 있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동 방문 예정. 앞으로의 전망. 현재 협상은 2단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지속 여부는 불확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가족들이 계속해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여섯째, 향후 전개는?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인질 교환 협정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휴전이 유지되면 추가 인질 석방 가능, 미국 등 중재국이 협상에 적극 개입. 휴전이 무너지면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스라엘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단순한 인질 교환을 넘어 중동의 전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